비 김태희의 러브하우스가 최초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이하 전참시에서는 비와 신우, 조건이 출연했다. 홍현희는 저는 가끔 이슨 씨에게 수다 그만 떨라고 구박한다. 혹시 김태희 씨도 비 씨에게 말이 많다고 지적을 하냐? 라고 물었다. 비는 결혼하고부터 소통이라는 걸 좀 더 배운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소통이라는 걸 배우면서 밖으로 많이 다니게 됐다. 몇도 묻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질문까지 잊어버렸다. 결국 본래 질문으로 돌아온 비는 지적 많이 한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다. 처음 데뷔할 때만 해도 진영이 형이 절대 하지 말 것에 대해 말을 하지 마라, 웃지 마라, 카메라를 잡아먹어라 라고 했다. 요즘 말이 많아졌다 라며 머쓱하게 답했다. 그건 절대적이었다. 이를 들은 조건은 공감하면서도 진영이 형이 저한테도 그랬다.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라며 3번이나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비의 매니저 방철민은 6년 정도 같이 일했다. 비와 함께 일한 지는 60일 됐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매니저는 알고 보니 피아노 전공자라고. 비는 이렇게 잘 치는 줄은 몰랐다 며 새삼 놀라워했다. 방철민은 대학까지 피아노를 전공했다. 음악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했다 라고 말했다. 비는 김태희와 사는 집 1층을 최초 공개했다. 월드스타 비의 집에는 각종 운동기구와 각종 주류, 수상 트로피가 눈길을 끌었다. 김태희의 필라테스 기구들을 비롯해 비와 김태희의 물건들이 가득 있었다. 넓은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주류 진열장은 넓고 럭셔리함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방임 김희철과 건강한 반장 김종국, 실천하는 반장 오민석, 올바른 길 반장 이상민, 사업 반장 김준호, 적이 없는 박수홍이 후보했다. 김종국은 투표 용지마저 잘랐으며 짠돌이 면모를 보였다. 미우새를 이끌 새로운 반장이 탄생하는 순간 김희철은 차례차례 투표용지를 꺼내들었다. 김준호와 이상민이 박빙으로 나온 가운데 마지막 표는 이상민이 가져가면서 미우새 반장으로 선출됐다. 이상민은 제가 반장이지만 회비를 받거나 모임에 관한 건 김준호 씨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총무를 해달라 라고 요청했고, 김준호는 부위원장으로 해달라 고 감투 욕심을 냈다. 평소 박진영 송승헌 사이 권상우와 절친한 비는 그 사이에서 모임장을 뽑는다면? 이라는 말에 시작부터 머리가 아프다. 너무 확고하고 분명하다 라면서 그냥 제가 하겠다. 좌우보다는 중앙, 센터가 좋다 라고 말했다. 저도 일단 장을 좋아한다. 이어 그는 박진영 형은 잘 받아주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타입이고, 싸이 형은 깊이 파고드는 타입이다. 상우 형은 하고 싶은 대로 놔주던 타입, 승헌 형은 정말 양반이다. 예의 바르고 좋으신데 카운슬러 같은 타입이다 라고 설명했다. 비는 누가 맞는 거보다 제가 도맡아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흐뭇하게 웃었다. 회원들 복지에 대해 김준호는 저기 노래방이 있다 라며 숨겨진 공간을 소개했다. 방음을 위한 이중문까지 있는 노래방에 김준호는 다들 노래를 갖고 있더라. 자기 노래를 하자 라고 말했다. 이상민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크리스마스 노래를 열창했지만 고음불가로 모두를 웃게 했다. 이어진 무대는 바로 터보의 스키장에서 였다. 비는 터보 노래는 저희 세대에서 노래방 가면 1순위다 라고 감탄했다. 비의 기대대로 김종국은 아무나 따라하지 못할 높은 키로 노래를 불렀다. 박수홍은 소리맘을 선곡했고 그의 어머니는 난 저것만 보면 숨고 싶어 라며 부끄러워했다. 사이퍼라는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고 있는 비는 후배들을 키우는 것과 JYP에게 프로듀싱 받는 것 중 뭐가 더 어렵냐? 는 질문에 사실 저는 진영이 형이랑 있으면 행복하다.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는 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거다. 제가 받았던 주입식 교육이 도덕성, 책임감, 성교육이다. 라고 답했다. 이에 신도엽은 성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캐물었고, B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네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연애를 해라. 대신 1등을 할 수 없다. 1등을 하고 싶으면 연애든 뭐든 1순위로 둬라. 다 이루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게 진영이 형의 말이었다. 라고 해명했다. B는 1등 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냐? 는 서장훈의 말에 저는 1등 하전엔 안 했다.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탁재훈의 사무실에 찾아간 김수미는 너무 허름한 회사 사정에 곰팡이 냄새에 난방도 안 된다. 이 꼬라지가 뭐냐? 라고 심란해했다. 진짜 아들처럼 탁재훈을 아끼는 김수미는 그를 위해 고사를 지내주려 돼지머리까지 가지고 왔다. 김종국과 이상민도 사무실의 상황에 당황했다. 탁재훈은 돈이 없어 인테리어가 그렇게 됐다고는 말 못하고 다 일부러 한 거다 라고 얼버무렸다. 김종국은 넌 뭐 안 꽂아? 라고 서운해하는 탁재훈에게 형을 런닝맨에 꽂아줄게 라고 변명했다. 탁재훈은 손수 요리를 싸온 김수미에게 난 엄마가 이 정도로 음식하면 결혼 안 할 것 같다 라고 감탄했다. 김수미는 여자가 좋으면 다 맛있다. 종국이는 이해가 안 간다. 여자 입장으로 볼 때 그 짠내나는 휴기 그딴 거 말고는 하자가 없는데 왜 결혼을 못하냐? 라고 물었다. 탁재훈은 내가 알기로 혼인신고는 돼 있고 미우새 계속하려고 안 밝힌 거다. 라고 장난쳤다. 이상민은 최근에 저랑 친했던 사유리가 아이를 낳았지 않냐. 지난주에 정자를 얼렸다. 며 남자는 사인을 다 한다.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다. 옆에 공란이 있다. 본인 거라고. 거기에 공란에 사인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했다. 김종국은 여자분 만나면 그거 말해야겠다. 내가 돈은 없지만 정자는 있다고 라며 이상민을 놀렸다. 김수미는 사업을 하려면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절친에게 전화해서 내일 모레 줄 테니 돈 좀 빌려봐라 라고 제안했다. 김종국은 재훈이 형이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라고 고민에 빠졌다. 김종국은 2조 재벌설 서장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종국은 진짜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약간 액수가 있다. 라고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 서장훈은 네가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하냐? 며 여자 생겼냐? 고 의심스러워했다. 서장훈은 5천만 원이라는 큰 액수에 놀라면서도 알았다. 언제 주면 되냐? 라고 쿨하게 답했다. 영상을 보며 제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애인 걸 알기도 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 어머니를 매주 만나지 않냐? 라고 말했다. 신동엽은 박진영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라고 묻자 B는 저는 빌려준다. 요즘 JYP 주식 좋다. 주식을 담보로 빌려준다. 주식을 담보로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라고 말했다. 부의 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에 B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저희가 스몰웨딩을 했지만 허례허식 없이 시작을 하자고 했다. 도 나눠 갖지 않았고 소중한 반지 하나씩 맞춰서 샀다. 반지도 개당 25만원짜리다. 라고 말했다. 저희는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먹고 집을 하고 그런 건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기존에 늘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조금씩 맞춰가기로 했다. 아내는 장모님이 케어를 해주신다. 서로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 저희 장모님께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써주신다. 최근에 너무 바빴는데 정말 아내가 복이 많다. 고 느낄 정도다. 라고 덧붙였다. 탁재훈은 김종국에게 5천만 원을 턱 내놓겠다고 한 서장훈에게 버럭했다. 그는 어쨌든 됐고 너만 이미지 좋아졌다. 라고 짜증을 냈다. 이상민은 하하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수미는 유재석에게 전화했다.
김수미는 대뜸 나 2억만 해줄 수 있냐?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에 내가 나갈게. 내년 말에 갚을 수 있다. 1억만 보내라 고강수를 뒀다. 유재석은 금세 이거 미우새 줘 라며 눈치를 챘다.